네, 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단원 대주제 2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조선과 에도 막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에도 막부 전에 무로마치 막부가 있었는데 무로마치 막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이렇게 대주제 1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죠. 네, 조선의 양반 관료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선은 뭐 간단하게만 언급하고만 넘어가도록 하지요. 네, 조선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이었죠.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채택을 하고, 그리고 고려 말에 존재했던 신진 사대부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마련을 합니다. 그러면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하고 두 차례 양난을 통해서 국가재정 파탄이 되고 일본과 교류가 중단이 되지만 에도 막부 성립 이후 뭐가 파견됐다? 통신사가 파견되고 외관을 통해 일본과 교류를 합니다. 참고로 청과는 연행사가 있었죠. 연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와 연행사 비교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 조선 후기에는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실학이 발달하게 되고, 여기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무슨 문화? 서민 문화가 발달하더라. 판소리와 뭐 풍속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자, 이제 일본부터 살펴볼 건데, 일본은 그 전에 우리 그 가마쿠라 막부, 그래서 쇼군이 등장하고 그 쇼군을 중심으로 해서 천황의 권력이 약화되고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로마치 막부가 등장을 합니다. 아이고, 여기다 다시 정리해야겠죠? 무로마치 막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 무로마치 막부를 개창한 인물은 바로 아시카가 다카오지라는 인물이고요. 이 사람은 교토의 막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바로 명과의 무슨 무역? 감, 합, 무역을 전개합니다. 원래는 명나라는 기본적으로 조공무역만 받았는데 이 무로마치 막부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이를 명이 이제 원부를 받아줘서 가마부라고 해서 그 종이를 반씩 잘라줘서 허락받은 사람들한테만 이 종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받은 인물들 그 배들만 와서 교역을 하고 갈 수 있게끔 하는 무역이 감합무역, 제한적인 무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제 다도와 꽃꽂이 같은 것들이 이제 무로마치막부 때 만들어지고 후계 문제가 발생하면서 무로마치막부 이후에 센코쿠 시대라고 하는 전국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고 각 지역의 무사들이 흥기하는 15세기 후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5세기 후반이었다. 후반부터 16세기 후반까지 이루어졌다. 100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일본이 통일을 합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 누구? 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을 침략하고자 하죠. 그 침략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임진왜란이었고요. 이 임진왜란에 실패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재통일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만드는 겁니다. 에도가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가 바로 도쿄입니다. 도쿄에다가 막부를 만들면서 17세기부터 이제 에도 막부가 만들어진다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에도 막부는 조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에도 막부의 지배 체제로서는 기본적으로 막번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막부와 번으로 구성을 하는데 막부는 번에게 뭐 영지를 인정을 해주고 번은 막부에게
충성을 다하는 요런 관계, 약간 봉건제와 비슷하긴 한데 요렇게 하지만 이제 중앙에서 어떻게 통제를 하면서 이제 막부를 번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번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우린 다이묘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이묘를 통제하기 위해서 엄격한 법규를 만들고, 그리고 산킨 코타이 제도, 산킨 코타이 제도를 통해서 다이묘를 통제합니다. 요거는 교과서 68쪽을 참고해 주시고, 이 엄격한 법규를 만든 그 법전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무가제법도라고 얘기합니다. 요것도 명칭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천황을 정치에서 배제를 시키면서 아예 병농 분리 정책에 따라서 무사가 거주하고, 그리고 상인과 수공업자 중심으로 조인층이 형성되는 조카마치 형태의 도시 구조가 만들어지더라. 이게 바로 조카마치의 구조고요. 보시면은 뭐 무사 거주지가 있고 존인 거주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존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삼도 오가도라는 이제 길은 그 상킨코타이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제 길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상킨코타이를 통해를 위해서 가는 다이묘들의 모습, 이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넘어가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대외 정책으로 살펴보면은 에도 막부 정 에도 막부 초기에는 휴인장 무역을 장려를 합니다. 왜? 명나라와 무로마치 막부가 이제 가만 무역을 해서 가마부를 받았잖아요. 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참고로 얘기하면 붉은 도장이에요. 붉은 도장. 그래, 이 도장을 받은 배들만 이제 무역을 허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원래는 센코쿠 시대를 통해서 조총이 들어오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고 뭐 임진왜란도 발발하고 하는데, 이 포르투갈이 그 서양 문물을 전달해주면서 크리스트교를 같이 전달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일본 내에서 생겨서 크리스트교를 금지하는 쇄국 정책을 펼칩니다. 이를 통해서 포르투갈이 아웃됩니다. 포르투갈이 아웃되고 대신에 포르투갈 대신에 우리는 종교 안에 그냥 우리 무역만 할 거야라고 하는 네덜란드를 통해서 네덜란드와만 이제 대외 무역을 하게 되고, 네덜란드인에게 받은 학문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난학이 새로운 네덜란드 학문이 발전하게 되더라. 그래서 네덜란드인과 이 나가사키에서 무역을 허용하는데 인공섬을 만들어서 합니다. 이 인공섬 보이시죠? 이게 바로 대지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의학과 천문학, 조선술 같은 것들이 빠르게 유입될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상공업의 발전과 이제 마지막 문화인데, 여기는 존인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뭐 상인층 그리고 농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존인층이 형성이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의 문화가 바로 이 존인 문화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농가, 상공업, 농경이 당연히 확대되고 농기구 발달하고, 또 여기도 상품 작물을 재배한다. 그리고 상공업 같은 경우에는 도로망 정비되겠죠. 뭐 때문에? 상킹코타이 제도 덕분에 도로망이 정비가 되고 도시가 발달하면서 조합이 조직이 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주연인 문화였다. 왜? 도시와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즐길 만한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가부키는 여기 나와 있죠? 이 사람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 이 사람도 남자예요. 여기 가부키도 경극과 마찬가지로 올리 남자들만 연기를 하고요. 이 가부키 공연을 알리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채색 목판화였던 우키요에가 키예요. 우키요에가 이제 발달하게 되더라. 이게 채색 목판화입니다. 많이 찍어야 되니까 채색 목판화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색 또는 다색이 맞겠네요. 여러 색깔이니까요.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학문만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도시에 대해 학문은 기본적으로 성리학 체제를 유지합니다. 뭐 양명학도 유학한다고 하는데 에도 막부 들어오고 나서는 자신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국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게 됩니다. 국학. 고대 일본 정신으로 회귀할 것을 그리고 천황의 존엄을 주장을 하면서 대- 신, 천황을 신격화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부 말기에 이게 존왕양이의 반막부 그리고 반외세 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게 나중에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쭉쭉쭉쭉 하면서 뭐 후손 아마테라스의 후손인 천황이 굉장히 그 지위가 불변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천황의 존엄성을 여기서 이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 모토리 노리나가가 대표적인 국학자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정리하면요. 뭐 기본적으로 조선이 등장을 하고요. 조선이 등장하는 중간에 뭐 무로마치 막부, 그 다음에 중간에 센코쿠 시대 있었죠. 그 다음에 에도 막부로 이어지는 일본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무로마치 막부 같은 경우에는 가만무역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센코쿠 시대에는 뭐 조총이 들어왔다든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했다든지 근데 이제 에도 막부 같은 경우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상킨코타이 제도 그 다음 막번 체제 그 다음에 조카마치 같은 통제 정책을 통해서 발전을 하더라. 그리고 에도 막부 초기에는 슈인장 무역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포르투갈 아웃시키고 네덜란드와 교역을 하면서 난하기 발전을 하더라. 그러면서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무슨 문화? 조님 문화가 만들어지더라 정도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대주제 2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수행평가와 함께 마무리한 다음에 대주제 3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